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법 티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음감, 듣는 귀가 부족한 친구들, 성음이 부족한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성음은 무엇일까요? 청음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청음이라는 거는 리듬이나 멜로디, 또 하모니 등 이런 것들을 귀로 듣고 악보에 받아 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라는 말 또한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듣는 하나의 음악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네, 음악이 소리이면서 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활동이고요. 이는 감상 활동뿐만 아니라 가창, 기악, 창작 활동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성음은 또 기본이라고, 음악의 교육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음을 조금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음감을 좀 넓히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감에서는 절대 음감과 상대 음감이 있습니다. 그쵸. 절대 음감은 상대 음감이랑 상대되는 것으로 어떤 음을 들었을 때 다른 음과 비교하지 않고도 그 음의 고유음, 높낮이를 알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G 메이저 음계에서 도레미파솔을 연주를 했을 때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라시도레라고 정확한 그 음계를 인식을 하게 그쵸.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종종 다뤄졌는데 이제 뭐 건반, 뭐 피아노 건반을 막 쳤어. 아무거나 쳤는데 이거 뭐뭐뭐뭐 딱 이렇게 걔 이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바로 절대 음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음감이 이제 악곡을 접했을 때 반주 없이도 음정에 맞는 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된 음이 없어도 제 귀에는 도, 레, 미 이게 싹싹 들려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 신기해. 네, 그랬을 때 보통 뭐 전공생으로 치면 학부 때 청음을 듣고 이제 음을 받아 쓰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상대 음감보다는 조금 유리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치만 이제 개별음이 너무 다 세세하게 들리기 때문에 좀 좋은 그림을 할 때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럴 하다고 때는 진짜 하더라고요. 네, 반주 경험을 쌓거나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좀 더 극복이 되지 않을까? 훈련을 통해서 네, 그렇죠. 또 절대음감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절대음감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상대음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절대음감, 저희는 상대음감인데 저희 상대음감을 대표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음감은 절대음감과 반대되게 어떠한 기준음을 들려주고 그 기준음을 기준으로 다른 음을 비교했을 때 음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아까 솔라시도레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자면 솔라시도레를 어떠한 기준음 없이 들었을 때는 상대음감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느낌처럼 들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미들 C를 기준으로 하고 솔라시도를 들려줬을 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 솔라시도구나 라고 그제서야 알 수 있는 상대음감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이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그쵸. 그치만 약간 상대음감인 저는 절대음감인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도 약간 상대 음감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고 신기해요. 서로 네, 맞아요. 서로 어, 가지고 뭔가 싶어하고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맞아, 그런 맞아. 능력이기 맞아요. 때문에 뭐 석사 수업 때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꼭 피아노 치는 애들은 뭐 상대 음감이었다가 나중에는 절대 음감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워낙에 아이들 가르칠 때 옆에서 계속 그 음을 듣다 맞아, 보니까 맞아. 피치를 이제 찾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음감은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절대음감이었던 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상대음감의 능력을 장점을 가질 수가 있죠. 상대음감을 가진 사람들도 훈련을 통해서 절대음감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그쵸, 점 그쵸. 꼭 기억해 네. 주세요. 성음 능력을 중요시했던 많은 음악 교육학자들이 있는데요. 누가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든은 미국 출신의 저명한 연구자인데요. 고든이 말하길 출생부터 18개월까지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3세에서 5세 시기를 중요하게 보고요. 유아기를 지난 6세경 거의 성인과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청각 발달은 약 9세경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단 유아기에서부터 음악을 많이 들려주어라가 음악 능력을 향상시켜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헝가리 국민 음악 문화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학자인 코다이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다이는 청음이란 유년기 음악 교육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의 음악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음악 교육은 아기의 출생 9개월 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태교에서부터 음악 교육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태교 때부터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코다이 교수법의 구성 요소로는 손기호, 리듬 읽기, 이동도법, 신체기호, 손가락 기호 등이 있는데 그중 코다이는 가창 학습을 위해 이동도법과 손기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자인 달크로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달크로즈 음악 교육법 중에서 우리들이 유리드믹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솔페즈에 대한 게 청음 능력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솔페즈란 현대에서 약간 전공생들이 음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시창과 청음을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신체 동작도 활용을 하는데 손이나 팔, 몸을 사용해서 게으름을 익혀요. 예를 들면 게으름이 올라가면 팔을 위로 들거나 중간 아래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그렇게 팔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 줄 악보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듣는 거를 악보로 쓰게끔 훈련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크로즈 솔페즈 교육법은 실제로 이제 청음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접목을 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음악 학자들이 어릴 때 이제 청음이 개발되기 때문에 음감 교육을 되게 중요시 한다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청음 개발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음감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직 조금 덜 깨우쳐졌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바이엘 기초 친구들은 조성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C 메이저 그래봤자 F 그다음 G 요렇게 까지만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짧은 패시지 한 4마디 8마디 정도의 약간 동요 같은 그런 것들을 C 메이저 말고도 여러 가지 D 메이저, F 메이저, G 메이저, A 메이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으로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화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음감이 조금 넓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을 듣는 거, 이 음이 들었을 때 어떤 음이다 하고 맞추는 청음 말고 3도 음정 차이, 4도 음정 차이, 완전 5도 음정 차이 이거를 좀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재밌는 게임 같은 걸 친구들하고 하는 편인데 이거 예를 들면 애국가에서 동해물과 했을 때 그 동해 이 음정 간격이 4도 음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네, 그렇게 동해 쓰면 이제 해 이 음정에서 시작해 주시겠어요? 동해 동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높다. 좀 낮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음을 들었을 때 이거 4도 음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선율 청음 말고 이제 이성도 청음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쵸? 해봐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동요에서 하면 반짝 하면 이게 5도 음정이거든요. 그러면 반짝 여기서 반짝 이렇게 5도 음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비야 그럼 여기서 나비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정을 내려가면 맞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해서 그 음정 간격 맞추기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보면 이제 나중에 딱 이렇게 이성부 음을 딱 눌러줬을 때
노래를 불러요 친구들. 근데 반짝? 나비? 뭐지? 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음정 간격 이제 듣고 아. 맞추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특강식으로 해서 맞아, 그룹으로 맞아. 친구들끼리 하면은 이제 뭐 높은 음 되면 친구들이 괴로워하기도 네. 하는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괴로워하는 게 또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쵸. 우리 학생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기초 학생들한테도 이제 뭐 이성부의 그 듣는 훈련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아노 음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음색을 들려주면 좋아요. 근데 뭐 악기를 섭외하기 좀 힘들면 전자피아노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을 가려내는 이제 음색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상대 음감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 예전인데 그 조수미 선생님께서 그 어떤 곡을 가지고 이제 악기 소리 뭐 이 악기는 피콜로의 소리예요 하면서 악기 소리 들어볼까요? 하는 이런 교육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금 곡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각 악기마다의 음색을 이제 좀 알려주면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컸을 때 여기는 첼로가 노래하는 것처럼 연주를 해야 돼 했을 때 네 맞아요. 그럼 좀 약간 표현을 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위에 자막으로 넣어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소나티네 곡을 친다고 했을 때도 그 소나티네 곡 안에서 주요 모티브의 선율을 찾고 그 모티브에서의 음장 관계를 또 따서 들려주고 페달의 울림까지도 같이 연습을 시켜주면 이제 피아노를 그냥 치는 수준에서 울림을 듣는 단계로까지 훈련되고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이게 또 창의력을 또 높여주고 또 아이가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갈지 상상력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이제 피아니스트고 연주자이기도 하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만 조금만 다르게 해도 이게 연주에서 정말 맞아.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을 하고 연주하기만 해도 충분히 달라지고 연주를 듣고서 잘 듣고서 모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중급 친구들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듣는 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 그렇죠? 어린 친구들 말고 곡을 다루는 친구들을 음. 보면 이제 친구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네가 연주하는 곡을 최소 3명 연주자의 연주를 들어보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의 그 이름을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다 해오거든요. 이제 그쵸. 다양한 연주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 연주를 할 때도 자기 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음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청음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음 교육이 효과적으로 더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 음감, 절대 음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 선생님들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꾸준하게 실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듣는 시기, 또 어린 시기에서부터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